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법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드, 이 금덩어리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까? 미국 정부가 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게 이게 현실적인 기대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건지 아니면 헛된 망상인지 그걸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금. 미국은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트 녹스라는 지역에 금 보관소가 있는데요. 자, 이 금, 어마어마한 양의 이 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연준의 소유일까? 아니면 미 재무부의 소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주인일까, 금의? 연준이 관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주인은 미 재무부입니다. 미 재무부가 원하면 이걸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연준이 관리를 한다. 1934년 금 보유법에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을 사고 파는 건 미 재무부의 선택이다. 원하면 팔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이기도 한데 만약에 미국이 전량을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똥값이 되겠죠. 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멘붕이 올 수 있어요. 미국이 조금 매도하면 아싸 저가 매수 기회 하면서 더 살 수 있겠지만 전량을 다 매도해버리면 이 금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떡상을 하겠죠. 그러면 모든 다른 나라들의 금 가치가 무너지면서 금값이 똥값이 되면 미국이 또 슬쩍 금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전략은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전략가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통한 비트코인 매집인데 금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을 확보하고요.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보관 중인 금의 가치는 얼마일까? 현재 8,133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의 가치는 트로이 온스당 42.2222달러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g입니다. 금 가격이 얼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단위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트로이 온스당 42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건 뭐 언제 시세일까요? 1973년 50년 전 시세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8,000톤 곱하기 42달러 그 정도면 110억 달러? 이걸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1973년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들어있는 금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가치는 훨씬 높다. 현재 시세로 트로이 온스당 약 2,900달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8,133톤 곱하기 2,900달러, 7,583억 달러입니다. 실제 가치는 이 정도인데 대차 대조표에는 요만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는 110억 달러 규모의 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는 7,583억 달러, 70배 상향 조정을 해야 합니다. 차액만 7,473억 달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금액을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7,473억 달러.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는 110억 달러, 그러니까 1점 몇 프로로 지금 책정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가 여기에 대한 전략을 발표합니다. 신시아 루미스의 비트코인 법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노란 색깔로 표기된 부분. 연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금의 가치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돈으로 회수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자. 이러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확보 단계 1단계로 연준이 금 인증서를 반환합니다. 미 재무부가 연준에게 금을 맡기면서 증서를 써줬습니다. 이만큼을 대차 대조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180 이내에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한 모든 금 인증서를 재무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2단계, 재무부가 새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마지막 인증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재무부가 금의 시장 가격을 반영한 새 금 인증서를 페드, 연준에 발행합니다. 현 시세에 맞게 인증서를 다시 발행한다. 3단계, 연준이 차액 현금 지불. 새 인증서를 받은 연준이 기존 가치와 새 가치 간 차액을, 예를 들어서 2,900달러 마이너스 42달러, 이걸 90일 이내에 재무부에 현금으로 지불. 이렇게 된다면 7,473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현금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정부 기금으로 사용. 이러한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싸하나요?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현 시세에 맞게 새로운 인증서만 발행해서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굳이 현금으로 반환하지 말고 현재 시세는 이만큼이니까 대체대조표로 이만큼 기록해. 그리고 연준이 금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올려놓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쉽고 단순한 간단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새로운 운영체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건지,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다른 방법, 차액을 반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장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점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매집을 배제하고 비트코인과는 상관없이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일단 자금 조달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돈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투명성 확보, 명확한 자금 흐름을 제공한다. 지금은 이 투명성이 없습니다. 금이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세를 확인하면서 정산을 하면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시와 감사의 용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 법적 운영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 보유 법안에 있는 지침 그대로 시세만 맞춰가면서 운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유동성이 생기니까 경제적 안정성으로 연결됩니다.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이러한 장점이 있다. 자, 이제는 이 반환된 차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 돈이 세금 걷어서 만들어진 돈이 아니죠. 원래 있던 돈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부담 없는 자금 확보가 된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행정명령과도 결을 같이 하죠. 추가 자금 유입 없이 돈 안 들이고 비트코인을 좀 확보해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걷어서 사는 게 아니라면 다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좋겠죠. 자, 시시아 루미스가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차액 반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돈이 7,473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비트코인 현재 시총이 1.7조 달러입니다. 거의 반이에요. 비트코인 전체 시총의 반 정도 되는 이 자금, 이걸로 비트코인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시세로는 뭐 몇백만 개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죠. 뭐 너무 큰 결정이기 때문에 설마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생각의 틀을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니고 이 비트코인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생각의 틀을 깨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쉽지가 않아요. 의회에서 여러 도전이 있지 않을까.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알아야 결정을 하지.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 관련해서 초당적인 여러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로커 룰이라고 이런 개인 지갑에 KYC를 요구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디파이 플랫폼에서 고객들 정보를 보고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룰을 얼마 전에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쌉121 은행들이 코인을 수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 이것도 뒤집어졌고 Fit21 미래혁신과 기술, 여기에도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특정 안건에 있어서는 이게 미국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인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죠. 며칠 전에 미국이 파산할 뻔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을 올리지 못해서 파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해줬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법안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물론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건 있지만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도전적이고 힘들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에 암호화폐 팀이 꾸려져서 교육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명씩 포섭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법안의 금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